자동차로 유명한 전남 보성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핵심 지역 중 하나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군량미에 얽힌 일화를 가진 한 전통마을에서 우리는 과거 마을 공동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던 대표적 건축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통해 만나는 한국의 아름다움, 한국 건축 보물찾기. 그 5번째 답사지는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남아있는 강골마을의 보물 같은 커뮤니티 열화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건축 보물찾기 보물 같은 MC 아나운서 김원식입니다. 제 목소리 많이 익숙하시죠? 제가 이 한국 건축 보물찾기의 내레이션으로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가 그 현장에 꼭 한번 데려가달라 이렇게 저희 PD님한테 졸랐는데, 그러면 고정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 고정을 하게 됐는데, 첫날부터 바로 저를 전라남도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전라남도 보성이고요. 전라남도 보성의 한국 건축의 한번 보물을 찾아보기 위해서 늘 제 옆에서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윤선혜 교수 한번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한국 건축 보물찾기를 5편이나 촬영을 하면서 혼자 있었기 때문에 제 소개할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MC님이 오셔서 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개도 안 시켜주셨어요, PD님이? 건물 소개만 계속 하면서 다녔죠. 본인 소개보다도 건물 네. 소개를. 제 소개는 하지 않고. 자, 제가 이제 오늘부터 저희 교수님 옆에서 찰싹 달라붙으면서 요즘 재미있게 한번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한국 건축 보물찾기 5번째 시간, 전라남도 보성에 위치한 저희가 있는 곳은 바로 강골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저희는 사실 강골마을에 열화정을 보러 왔는데, 여기가 열화정인가요? 네, 여기는 이제 열화정이 위치해 있는 보성의 강골마을인데요. 근처에 광주가 있죠? 네네. 광주 이씨의 시종마을로 형성이 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골마을 자체가 마을이 이제 산을 끼고선 남사면과 동사면 쪽에 2열로 위치한 마을인데요. 열화정 같은 경우는 그 사면의 조금 위쪽, 약간 옛날에는 원래 중요한 사당이라든지 이런 네네. 건물들은 산 쪽 언덕 쪽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열화정은 우리가 조금 언덕 쪽으로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저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네. 아까 뭐 남사면, 뭐 북사면 이런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어요. 지금 이 사면이라는 얘기는 경사지를 뜻한 거예요. 그래서 경사면, 남쪽의 경사지와 동쪽의 경사지에 마을이 자리하고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이나 집 같은 곳은 남향이라든지 동향집으로 짓게 그렇죠. 되잖아요. 햇빛을 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 마을, 옛날부터 마을에서도 남사면과 동사면 쪽으로 마을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쏙쏙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체 9년에 지방관이 파견되고 상촌까지 성리학적 질서가 보급됐죠. 이때 행정, 군사, 상업의 중심지로 읍성마을과 시종마을 등이 재편됐는데요. 보성 강골마을 또한 그중 하나입니다. 이 마을이 취한 곳의 행정구역명은 보성군 등량면인데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서 군량미를 얻어 왜군을 물리쳤다 하여 얻을 득에 곡식량을 써서 등량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강골마을에 가까이 있는 기차역인 등량역엔 그래서인지 이순신 장군의 벽화들을 찾아볼 수 있죠. 이 등량역 자체도 중요한 관광 명소인데요. 2015년 코레일에서 추억의 거리를 조성했고 우리나라 최초로 관광기부역으로 정했습니다. 관광기부역이란 이곳에서 나오는 관광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뜻깊은 사업입니다. 이곳 마을에는 정자인 열화정을 포함해서 총 4채의 건물들이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약간 특별한 주거에는 연못이 같이 조성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물들은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이제 지어진 건물들로 보통 이제 농촌 근대 주거화 현상에 따라서 요자형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자형은 또 어떤 건물이에요? 요철에서 있는 한자의 요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강골마을에 또 자랑하면은 열화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열화정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열화정 한번 바로 보러 가죠. 어디로 가면 될까요? 뭐 이쪽으로 가면 될까요? 이쪽으로 가시죠. 여기로 가면 안 되죠? 이쪽으로. 가시죠.
마을에서 누정은 식자층의 유희 공간으로 마을의 품격을 고양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또한 근거리, 원거리 명문사족들과의 친교 장소로 공동체 내부의 회의장으로 사족, 시족 마을의 경관을 지배하는 기념물이 되었죠. 강골 마을의 누정인 열화정은 마을 주산 중턱에 위치한 마을 공동 소유의 정자로 마을 뒷산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845년에 이진만 선생이 후진 양성을 위해 건립했는데요. 지역 선비들의 집합소 역할도 하면서 한말의 의병 열사로 유명한 인물들을 배출한 본산이기도 합니다. 와, 사실 올라오는 길도 진짜 예뻤거든요. 그쵸? 근데 와, 이거 와보니까 새소리도 엄청 많이 들리고 뭔가 지금 다른 세상에 온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막 연못도 있고. 여기가 네. 너무 예쁘죠? 이 연못이 조금 이상한 점이 보이진 않나요? 연못. 일단 연못치고 좀 약간 그 얕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가운데 돌. 아, 저거 좀 약간 신기한데 저 뭐예요? 저 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기에는 약간 생뚱맞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3층에 탑신이 있었다고 해요. 아. 그래서 현재는 지금은 저것만 남아 있고 위에 있었던 탑신은 아까 잠깐 보셨던 이용욱 가옥 쪽으로 옮겨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정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예요. 네모난 방지형의 연못에 뭐 동그란 하늘을 상징하는 그런 섬 같은 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한국에서 조선시대에 많이 이용을 하던 연못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못들 보면은 진짜로 뭔가 가운데 섬 같은 것들이 실제로 네. 지금 보면 많이 봤던 게 지금 느껴져요. 네. 여기도 딱 가운데 이렇게 탑신 같은 게 있고,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더 이해가 확 되네요. 그렇죠. 또 뭔가 특이한 점이 발견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제가 한번 매의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 그거 생각났어요. 그 게임 테트리스 알죠? 네. 테트리스 모양. 그러니까 그 니은자 그 모양 같네요. 그러니까 정방형이 아니라. 네. 사실 우리가 많이 보는 예전 연못 같은 경우는 네모 형태의 방형이 많은데 지금은 약간 이제 니은자처럼 보이죠.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네. 보이게 되는데 이 형태가 왜 이런지는 이따가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니은자 진짜 뭘까? 열화정. 진짜 좋네요. 여기 앉았으면은 바다가 보였을까? 이 나무들 만질 때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둥이 커, 생각보다. 와, 대박. 진짜 담벼락하고 나무가 같이 서 있는 게 환상적이다, 환상적. 야, 아궁이도 있네? 오, 열려. 와, 뗄감. 좋다. 이게 동백나무잖아요? 이때 이런 거 보면 또 이런 거 하고 싶지. 이렇게 꽂고서. 라랄라. 담벼락하고 동백나무가 어울리는 게 정말 환상적이네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보통 이제 담장이 뭐 토담이나 석담 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곳의 담장의 형태는 토석 담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담과 석담이 이제 섞여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조적으로 토담의 약한 구조를 조금 보완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흙과 돌을 이렇게 교차로 쌓은 다음에 위쪽에다가 방수를 위해서 기아를 쌓은 형태로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 뭐 이렇게 궁전이라든지 뭐 요런 데 빼고는 한국의 담 자체가 사람의 키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담하고 인간적인 느낌이 드는 담장을 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국 동진시대 대표적인 시인이었던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보면 친척들과 정담을 나누며 즐거워하고 날마다 정원을 거니며 정치를 즐기던이란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취한 이름이 곧 열화정이고 일선문이었습니다. 열화정을 만든 이진만 선생의 이상향적인 뜻이 엿보이네요. 여기 보시는 열화정은 기역자 평면 형태의 동양을 하고 있는 활짝지붕 형태의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전후퇴를 가지고 있고, 잠시만요. 전후퇴요? 전후퇴는 전진후퇴 말이에요.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퇴마루와 뒤에 후방 쪽에 있는 퇴마루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후퇴마루, 앞쪽과 뒤쪽에 텐마루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온돌방, 이렇게 두 칸짜리 온돌방이 있고, 요 온돌방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는 누마루가 형성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후퇴에서 퇴가 바로 텐마루에. 텐마루의 퇴죠. 저는 진짜 전진후퇴 이런 건 줄 알고. 줄임말 같은 거죠, 요게. 자, 이 기둥, 사실 저는 처음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게 아주 기다란 기둥이었거든요. 네. 이 기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기둥이 조금 다른 기둥이랑 다르게 좀 더 가늘고 긴 비례감 때문에 멋있어 보이는데, 요런 기둥을 우리가 활주라고 부릅니다. 활주. 기둥에도 종류가 이제 조금 많은데, 여기 지금 있는 일반적인 기둥은 평주라고 부르고, 평주. 요것보다 조금 안쪽으로가 더 높게 잡히잖아요. 네. 요런 기둥을 고주라고 부르거든요. 고주. 그래서 아까 말했던 텐마루도 이 평주와 고주 사이에 있는 마루를 텐마루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 활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처마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돌출이 돼 있죠. 네네. 그래서 이 돌출돼 있는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조금 받쳐주는 부분이 없어서 불안정해 보일 수가 있는데, 다른 기둥으로 그 하중이 너무 많이 가는 거를 조금 분산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구조적으로 안정되게끔 요 처마 밑에 달아서 밑에까지, 보통은 밑에 부분은 기단 바로 모서리랑 저렇게 네, 가 돌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처마가 요 기단보다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약간 경사지게끔 기둥이 세워지곤 해요. 근데 여기서는 거의 수직이 맞죠? 네네, 진짜 딱 수직인 것 같아요. 비슷한 선에서 딱 맞춰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기둥을 우리가 활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사실 건물이 막 이렇게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뭔가 균형감을 살리기 위해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도 활주를 쓰기도 하네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기둥이 하중을 잡아주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서 더 안정감이 있으려면 활주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요 한국 건축물들이 활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활주로처럼 쫙 뻗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난간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난간이에요? 요런 난간은 우리가 이제 계자 난간이라고 부르는 난간인데, 조선시대에서 많이 사용했던 난간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저는 이 난간 보면서 요거 좀 이게 약간 까치발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이게 계속 이게 있거든요. 네. 이게 신기해요. 요것 때문에 이제 계자 난간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 부재가 계자다리라고 부르는 부재로, 요 계자다리로
지탱하는 난간을 계좌 난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모양이 이런 건 아니고 계좌다리의 모양은 조금 더 화려할 수도 있고 뭐 궁전이나 이런 데 보셨으면 더 화려한 무늬의 계좌다리들도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곳 열화정 같은 경우는 건축물 자체의 가치도 좋지만 이렇게 이제 조경적인 가치도 굉장히 높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앞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연못도 있고, 저 연못, 네. 연못 앞에 이제 목련이라든지 다른 나무들이 동백, 되게 뭐 이런 것도 동백나무나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심겨 있어서 사실 지금은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지만 나중에 피면 이렇게 한국 조경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구현해낸 그런 조경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연못의 형태에 대해서 말을 한번 맞아요. 했었죠. 네, 니은자, 그 니은자 테트리스. 형태, 기역자라고도 볼 수가 있고 네. 니은자 형태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건물을 보시면 건물도 마찬가지죠. 잠깐만요. 그러네. 이게 누각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네. 건물도 니은자, 기역자 형태의 네. 건물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요. 완전 테트리스처럼. 사실 이런 거 진짜 테트리스 하다가 나오면 진짜 좋았거든요. 바로 딱. 네. 그래서 그렇게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오. 지금 이렇게 원래는 아까 연못이 네모 형태가 많다고 했는데 네. 이곳 같은 경우는 건물의 이 형태에 따라서 연못의 형태도 그렇게 배치된 약간 변형 배치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합치면 네모 완벽하네요. 네. 네, 한국건축 보물찾기 5번째 시간, 바로 강골마을의 열화정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제가 현장에 투입된 첫 시간이었습니다. 네. 어떠신지 좀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동안 이제 혼자서 외로웠다면 MC님 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즐거운 촬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또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시니 굉장히 제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열과성을 다해서 교수님 모시면서 전국 팔도강산 다 한번 누벼보겠고요. 자, 오늘 저희 강골마을 좀 저희가 잘 살펴봤는데 또 늘 윤선혜 교수님의 그 클로징 멘트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준비된 멘트가 있을까요? 오늘은 강골마을에서 공동 생활을 영위하던 공간인 열화정을 봤는데요. 근대사회 이전의 마을은 공동체 안에서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두레나 향약 같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자족 사회라고 보실 수 있었습니다. 현대 건축에서도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들을 구성을 해주면서 좀 더 나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 집단이라는 소속감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친척들과 정담을 나누면서 즐거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열화정의 이상향처럼 우리도 주변의 이웃 사촌들과 공동체 생활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엄청난 클로징 멘트입니다. 진짜 제가 이거를 바로 옆에서 현장에서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자, 우리 윤선혜 교수님의 클로징 멘트와 함께 오늘 우리 한국건축 보물찾기 5번째 시간 전남 보성군에 위치한 강골마을의 열화정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장소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자취가 남아있는 보성의 보물 강골마을 열화정을 둘러봤습니다. 마을이란 단어가 주는 정겨움에 더해진 이 아름다운 건축물은 건축의 미학을 넘어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품어주던 따스함마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마을 커뮤니티로서의 누정의 존재 가치를 이토록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보성 강골마을 열화정. 한국건축 보물찾기가 발견한 5번째 보물이었습니다.